속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명치가 꽉 막히고 조금만 먹어도 빵빵하고 그런데 내시경은 깨끗하대요.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복잡해요. 검사상 정상이 당신은 멀쩡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게 병이라서가 아니에요. 흔히 받는 내시경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문제라서 그래요. 오늘은 그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적병, 그 신호 5가지요. 검사는 멀쩡한데 왜 아플까? 많은 분들이 소화 안 되는 건 위염 때문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물론 위염이 소화불량을 만들기도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시경에서 위염도 없는데 소화가 계속 안 되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위염은 위점막, 그러니까 위장 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건 내시경에 보여요. 빨갛게 헐어서. 근데 점막은 멀쩡한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장도 근육이거든요. 음식이 들어오면 꿈틀꿈틀 움직여서 아래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이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시경은 생김새를 보는 검사예요. 움직임을 보는 검사가 아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점막은 멀쩡한데 기능이 안 되는 상태를 담적으로 봐요. 담적이 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오래전부터 이렇게 봤어요. 소화 안 된 음식이 만든 노폐물, 이걸 담음이라고 하고 이게 위장벽에 쌓여서 굳은 걸 담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음식이 안 내려가서 속에 찌꺼기가 쌓이는 병이에요. 근데 담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위장 증상만으로는 안 끝나요. 소화가 막혀있는 분들이 머리도 무겁고 얼굴도 안 좋고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의학에선 속이 막히면 그 영향이 온 몸으로 번진다고 봐요. 그래서 담적이 있는 분들은 소화 증상 말고도 설명 안 되는 증상들을 같이 달고 다니세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담적병 신호 5가지. 이 5가지 중에 3개 이상이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해요. 첫 번째, 명치가 꽉 막히거나 단단한 느낌. 가슴 끝이랑 배꼽 사이, 명치 부분을 눌러보세요. 거기가 굳어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초음파, CT 찍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먼저 큰 문제가 없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도 여전히 단단하게 느껴지고 꽉 막히고 답답한 분들, 그런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담적으로 봐요. 종양 같은 게 아니라 가스 차고 위장 근육이 긴장하면서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명치가 답답하다, 조금만 먹어도 빵빵하다 하시면 1번에 해당돼요. 2번, 자꾸 체하고 트림이 멈추질 않는다. 밥 먹을 때마다 체하시는 분, 소화제, 가스활명수 달고 사시는 분, 이거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위장이 음식을 제때 못 내려보내서 그래요. 그리고 트림,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하시는데요. 회의 중에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트림이 올라와서 민망하다는 분들 많으세요. 트림도 위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게 차 있으면 몸이 그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주 체하고 트림이 잦다 하시면 2번이에요. 3번,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이건 좀 의외죠. 소화랑 두통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상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속이 꽉 막혀서 답답할 때 머리까지 띵 하고 무거웠던 적 없으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장하고 뇌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위장이 힘들어지면 그 신호가 뇌로 가고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기분까지 가라앉는 거, 긴장하면 배부터 아픈 거, 다 위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의학에서도 비슷하게 봤어요. 속에 쌓인 게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어지럽힌다고요. 이런 두통을 한의학에선 담궐두통이라고 불러요. 체하면 머리 아프다, 소화 안 되면 어지럽다 하시는 분, MRI 찍어도 멀쩡하다 하시는 분 3번이에요. 4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몸이 무겁다. 밤늦게 먹고 자면 그게 소화가 안 된 채로 밤새 속에서 머물러요. 위장은 자는 동안에도 그거 처리하느라 계속 일을 해요. 그럼 깊은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게 아니라 더 무거워요. 자도 피곤하다, 아침마다 몸이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 밤에 뭘 드시고 주무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얼굴이나 손, 발이 아침에 잘 붓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신장 문제일까봐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엔 검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검사상 멀쩡한데도 계속 붓고 몸이 무겁다 하시는 분, 한의학에선 이걸 수습, 속이 막히면서 몸 안에 물기랑 노폐물이 제때 안 빠지는 상태로 봐요.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 하시면 4번이에요. 5번, 양치를 해도 입냄새, 다크서클이 심하다. 양치 열심히 하고 가글까지 하는데도 입냄새가 가시지 않는 분, 이런 분들 보통 치과부터 가보세요. 그게 맞아요. 입냄새는 구강 문제가 제일 흔하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구강은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속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소화 안 된 음식이 속에서 정체되면 그게 냄새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아무리 닦아도 근본이 속에 있으면 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크서클, 우리 노바 다크서클이 무조건 잠 부족 때문만은 아니에요. 유전인 분도 있고 체질인 분도 있어요. 근데 평소 속이 안 좋은 분들이 눈밑이 칙칙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의학에선 속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게 얼굴빛으로도 나타난다고 봐요. 특히 눈밑처럼 얇은 곳에요. 양치해도 안 가시는 입냄새, 잠을 자도 안 없어지는 다크서클, 이런 게 있으면 5번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 먼저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요, 첫 번째, 밤 9시 이후엔 안 먹기. 위장한테 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누우면 소화시킨 게 거꾸로 올라오기가 쉬워요. 최소 2~3시간은요. 세 번째,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3가지만 지켜도 가벼운 분들은 한결 나아지세요. 근데 이걸 해봐도 그대로인 분, 사실 담적은 한의학이 오래전부터 다뤄온 영역이에요. 속에 쌓인 담음을 풀어주는 바나 진피, 정체된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산사, 신곡, 메가, 위장 움직임을 도와주는 약재인 사인, 진피, 이런 약재들을 증상에 맞게 조합해서 막힌 걸 풀고 위장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다만 이건 사람마다 원인과 증상이 모두 달라서 내 몸에 맞게 조합해야 증상이 개선돼요. 영상 보다가 아, 이거 내 얘긴데 싶으셨던 분,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검사상 정상이라고 들으셨어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건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기능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거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방에 사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 멀어서 못 가는데 어떡하냐고요. 상담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요. 거리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 드시고 계신 분들 한방치료 같이 받아도 괜찮으니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하세요. 오늘 담적병 증상 5가지 정리할게요. 명치, 더부룩, 답답, 잦은 채기와 트림, 두통과 어지럼증, 부종과 피로, 입냄새와 다크서클.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한 번쯤은 속을 들여다보실 때예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들으셨어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흔히 받는 검사로 안 잡힌다고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 이런 증상 있어서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